15년간 바벨과 고독한 싸움을 펼치며 수많은 기록을 써내려간 한국 역도의 전설입니다. 우리 로즈란 장미란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란입니다. 아, 진짜로 아까 좀 올 때 몰랐어요.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셨죠? 아니 오늘 여기서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예쁜지는 모르는 하지만 여기서 상당히 많이 애써주셨어요. 아, 근데 아니, 진짜 몰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네. 또 장민아 선수 때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아무래도 선수 때보다도 근육량이 많이 빠졌고 식사도 이제 적당히 하고 운동도 같이 하니까 이제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일부러 빼려고 그러신 건 아니고요. 그 사실 일부러 뺀 거는 어제 하루? 아, 어제 좀 일부러 빼려고 그러셨어요? 오늘 또 촬영을 하니까. 오늘 또 아니 그 저기 장미란 선수가 은퇴한 지 벌써 10년. 아,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제가 2013년 1월에 은퇴했는데 벌써 딱 10년 됐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역도를 좀 시작을 하게 된 겁니까? 뭐 사실 어렸을 때는 아마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아 나도 이렇게 말랐을 때가 있었구나 이제 있었는데 한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먹는 거를 좋아하니까 살이 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가 자꾸 다이어트를 막 강제로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께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엄마를 이겼던 것 같아요. 엄마가 포기를 하고 그냥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고 두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계속 있다가 중학교 때 아버지 저 처음 역도할 때 감독님이 아버지 지인분이셨어요. 이제 오셔서 저를 보더니 너무 너무 좋다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어우만 한 3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지인분께서. 보시자고 역도 감독님. 테스트도 없이 그냥 역도, 좋다고 그러셔서 5만 3번. 네, 그때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갔는데 역도장을 들어가려 했는데 어떤 남자 선수가 저를 보더니 우와 진짜 크다 이러는 거예요. 울면서 돌아왔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치. 용기를 내서 어린 나이에 항상 그 한참 그 감수성 예민한. 그래가지고 시기에. 이제 막 울면서 왔는데 겨울방학이 됐는데 또 엄마 아빠가 권하시니까 한 번만 갔다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사전 지식이 역도에 대해서 전혀 없었고 그냥 가서 하는데 바가 그래도 15kg예요. 그러니까 네. 가볍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 자세 몇 번 이렇게 배우고 드는데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원래 들었던 것처럼 야. 원래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막 하니까 언니들 막 잘한다 이러고 기록도 막 쑥쑥 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 잘하는 거고 너무 좋다 이제 이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반복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이제 역도가 사실 또 기록 경기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 기록도 깨는 그 재미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장사 집안으로 이게 집안이 장사 집안이네요. 우리 장미란 선수의 그 집안이 장사 집안이군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보면은 옛날에 장사 그런데 아빠 못지않게 어머니는 또 그 스피드? 그러니까 약간 엄마 아빠의 그런 좋은 유전자를 제가 잘 물려받은 물려받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국대회 나갔는데 제가 첫 전국대회 나가서 한 시작한 지 6개월 만이었던 것 같은데 전국대회에서 3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1등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집에서도 되게 좋아하셨겠는데요. 너무 좋아하셨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엄마가 더 이상 먹는 거를 제한하지 않으셨고 뭐 사실 마음껏 네. 먹으라고 이제는 뭐 그냥 오히려 지금은 더 먹어야 되니까. 더 먹으라고 그러고 막 사실 예전에 제 선수 때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고기 먹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막 상당히 놀라는 그거 장면. 맞아요. 제가 그 예전에 네, 저희 식구들은 그걸 보면서 저게 왜 이상한지. 사실 아침에 먹는 삼겹살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눈 뜨자마자. 고기는 다 맛있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고기를 좀 선호하십니까? 어려워요. 저는 다 좋아하세요. 네, 맛이 없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장민아 교수님께서 좀 이 음식은 나 별로 안 좋아해 하는 거. 안 좋은 거. 네. 유일하게 안 먹는 게 젤리예요. 왜요? 옛날에 그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왜요? 말씀하세요. 옛날 걸 너무 많이 먹고 체했어요. 그래서 젤리를 먹고 취해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나 봐요. 곰을 몇 마리 드신 겁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안 먹어요. 그때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12년 만에 한국 역도에서 나온 메달이었고 요 이제 이 당시에 장미란 선수가 진짜 엄청 기뻐하던 그죠? 올림픽에 처음 나와서 메달을 딴 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손 흔드셨잖아요. 막 손을 들고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이 그 손에 피물집이 잡혔는데 수압하다가 그게 터졌어요. 좀 막 피가 이제 범벅이 되는데 막 한국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너무 활짝 웃으면서 손을 맞아, 흔들고 맞아요. 있으니까.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저보다도 안타까워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2002년도에 태릉선촌 처음 들어가서 한 10년 있었던 것 같아요. 2012년도까지. 와. 근데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는 뭐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어찌 보면은 뭐 훈련만 해야 되니까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으면 또 그렇게 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지키면서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늘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뭐 사실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말 시키는 것도 그냥 반갑지 않고 나도 말 안 걸고 그냥 항상 운동 끝나면 그래도 식당 가서 1등으로 밥 먹어야지. 약간 좀 전에 장민환 선수 봤어요. 이거 귀여워. 예. 1등으로 밥 먹어야지 이제 이 거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1등으로 밥을 꼭 드시려고 그러셨어요? 왜냐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건 방금한 음식이잖아요. 방금했을 때 딱 처음 뜨는 게 또 그 맛이, 그 맛이. 또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딱 부위를 먹고 싶은 딱 걸 딱. 껐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으로 또 충전을 하고 오전 운동하고 이게 먹는 것도 훈련의 연장선상이었기 때문에 많이도 먹었지만 천천히 먹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민환 교수님이 그 선수 시절을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할 시간도 아껴서 내가 그냥 운동에 집중. 그러니까 다들 장민환 선수를 타고난 역도 천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진짜 장민환 선수를 만든 건 그 성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뭐 주말에도 뭐 사실 네. 별다른 뭐 하루 연습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아주 많이 할 때는 한 5만 킬로? 아 5만 킬로요. 그러나 이제 더 했을 때가 있었는데 많이 했을 때는 한 5만 킬로 그리고 조금 보통 했을 때는 한 2만에서 3만 킬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유독 2007년 세계 선수권 대회가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왜요? 왜냐면 2006년도 도아시안 게임 때 제가 이제 중국 선수한테 졌어요. 네. 뭐 그 이름도 유명한 무샹샹 선수. 기억나네요. 네. 장미란 선수와 늘 함께 무샹샹. 지고 나니까 그 선수가 더 큰 산처럼 보이는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는 저 산을 넘을 수 없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2007년도 세계 대회를 갔는데 이렇게 그 선수 운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시합을 하면은 상대가 하길 바라세요, 못 하길 바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니 뭐 솔직히 말하면 네. 뭐 못하길 못하길 바라죠.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막 떨겨라 막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근데 순간 그때는 또 여전히 떨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냥 왜 나만 아는 부끄러움 있잖아요. 그냥 내가 1등 하고 싶으니까 제가 어떤 노력을 했든지 제가 그냥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샹상아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되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했어요. 올라가서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너무 하고 막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시합이 끝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가슴에 막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되게 스스로가 좋은 승부를 했구나. 마음적으로도 좀 성장을 하는 그런. 맞아요. 아니 장미란 선수의 이제 수많은 기록 중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기가 빼놓을 수가 없죠. 덕분에 이제 온 국민이 진짜 열광하면서 행복한 진짜 여름을 보냈던 모두가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돼서 뭐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는 막 너무 금메달 따서 좋다 이거보다도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했구나. 그냥 그런 안도 안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세계 1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스스로도 영광스러웠고 그냥 너무 내가 역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이렇게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 경기장 나갈 때에
기분이 어떨지가 진짜. 이름이 딱 호명되고 나면 1분 안에 플랫폼에 올라가서 뛰어야지 타임이 멈추니까 그쵸, 1분 안에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데 1분 안에 해야 되죠. 네, 그죠? 이름이 딱 호명되는 순간부터 누가 나를 뒤에서 이렇게 잡으면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갈등이.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야. 그러니까 제가 막 기억하고 나서 막 들고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무아지경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했던 대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막 했는데 그걸 들고 서 있으면 너무 신기한 게 되게 시계에서 들어간 중량은 저한테 되게 100% 이상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중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웃긴 게 성공을 하고 들고 있으면 그게 하나도 안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많은 생각을 복잡하게 할 수 없어요. 그때는 했던 대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연습 때처럼. 그리고 다행히 시합 때는 늘 컨디션이 좋았어요. 연습 때보다 항상 똑같은 무게여도 더 가벼웠고 이상해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몸에 그렇게 익혀졌나 봐요. 좀 무덤덤한 편인가요? 어떤가요? 뭐 무덤덤한 부분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지나오면서 크게 뭔가 일일비하지 않게 됐다 그래야 되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네, 뭔가 우리가 사실 다 기대를 하면서 살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대했던 일이 됐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안 됐을 때는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내가 막 이렇게 떴다 깔아앉았다 할 때가 있는데 그냥 지나고 보면 아 이게 지금 나한테 아직 허락되지 않은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또 잘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속상할 때도 그냥 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잘 될 때도 아, 이상하다 내가 이게 이렇게 한 번에 잘 될 리가 없는데 약간 이렇게 조금 하면서 조금 깔아앉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뭔가 이렇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인생과 역도 닮은 점이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인생하고 역도요. 그냥 무게를 견디면서 사는 게 좀 닮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선수할 때는 그냥 단순히 바벨에 그러니까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냥 가장 크게는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중량을. 근데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되게 많은 어려움들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되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그냥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막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창밖을 보면서. 근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한 번에 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게를 드는 게 전문이긴 하지만 이거는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렇게 한바탕 딱 울고 나니까 그냥 되게 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어제는 너무 이렇게 슬펐고 아팠고 그렇지만 오늘 또 새 하루를 내가 맞을 수 있고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거, 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와, 학교하고 집이 가까우니까 출근길이 짧아서 너무 감사하다. 저희 학교 올라가는 길이 너무 이렇게 나무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너무 예뻐요. 그러면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또 이런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다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진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순간들이 왔을 때 너무 그거에 대해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냥 그게 싹 다 묻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힘든 시간들을 또 왜 견뎌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그런 시간들을 잘 지나왔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안정감.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역도를 하면서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아 이게 참 나한테 주어진 거. 그 무게를 견뎌가면서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해서 해볼 만하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을 누가 되게 알아주고 격려해 줄 일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거를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거 지금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 너무 대단한 일이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한테도 저한테 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그러면 또 그래 맞아. 이제 그런 거지. 다 이렇게 시간과 양을 쌓아야 되지. 저절로 되는 건 없지. 저절로 되는 건 이상하지.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을 이렇게 실제로 보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뵈니까 너무 아,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저 이거 이렇게 되나? 네, 예, 예. 코로나 때문에. 예. 야, 고맙습니다. 예. 야. 고맙습니다. 많이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전 두 분 가위바위보 한 줄 알았어요. 예. 네, 저 드렸어요.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저 드렸어요. 네, 고닥에. 롤드컵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네. 아, 롤드컵에 저희가 떨어져가지고 아, 그래요? 원치 않게 빠르게. 아 이게 좀 네. 보통 집에서 쉴 때 뭐예요? 쉴 때 게임하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쉴 때는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쉴 때 게임은 하죠. 네, 근데 롤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게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게임 하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인싸 게임이라고 있어요. 네. 네, 어몽어스라고. 그 마피아 게임. 아 예, 아 그거 요즘- 맞아요. 들어봤어요. 예. 아 뭐야 시작부터 여러분 제가 이거 하는 방법을 배워왔거든요. 같이 오고 아니 뭐 이걸 지금 상혁이는 롤하게 잘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딴 거 잘 못해요? 네.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 팬분들은 팬들이 아닌 것 보시기에는 술자리 게임이나 이런 거는 잘 못합니까? 같아요. 아, 저 만두라든가 뭐 아 요즘 만두 누가 해요? 만두, 조셉. 만두. 딸기, 아. 딸기 몰라요? 딸기 뭐 있더라고요. 뭐 많더라고. 저도 잘 못해서 네. 만취를 하긴 저도 잘 합니다만. 못해요. 저도 많지 않은 편이에요. 뭐 이거 탕수육 이런 게임 있잖아요. 알아요? 그 언제적 게임인데 지금 그 프로게이머라고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참 혹시나 해서. 진짜. 예. 네. 제 주변 분 중에는 예전에 김희철 씨가 이 게임을 굉장히 좀 좋아해서 형도 한번 해봐 재밌어 그러더라고. 근데 뭐 해보고 싶긴 해요 진짜. 예. PC를 일단 사고 마이크를 또 일단 이게 뭐뭐 사야 됩니까? PC하고 마우스랑 키보드만 있어요. 아. 그럼 페이커 씨한테 얘기하면 좀 좋은 걸로 좀 이렇게 추천을 좀. 좀 그만해 조셉 좀. 영상 아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없어요? 친한 분 아니, 없으니까 지금- 영상에? 이게 우리가 프로게이머 분들에 대한 이게 편견이에요. 편견이에요? 그죠? 아, 맞아요. 이런 편견 있죠? 약간 편견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예. 최근에 그 손흥민 선수하고 또 광고를 찍으셔가지고 너 플렉스가 뭔지 알아? 아니? 와우 와우 페이커 연기 늘었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페이커 선수 별명이 불사대마왕 빗상혁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네. 이 중에는 어떤 별명이 좀 가장 본인은 좀 마음에 듭니까? 우리 혁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 형. 네. 우리 형. 왜 그게 좀 제일 좀 뭔가 친근하지 않아요? 저는 불사대왕 이런 게 좀. 그렇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왕 이런 거 좋아합니다. 기록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롤 게임의 세계 최고 팀을 가려내는 월드 챔피언십 대회 3회 우승. 그리고 국내 리그 9회 우승. 국제전을 통상 127승 하셨고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e스포츠 최고의 선수. 예. 이게 롤 월드 챔피언십이 음. 총 지금까지 9번 열렸거든요. 아, 거기서 세 번. 그 중에 3번을 우승. 그중에 3번을 우승했는데 지금 다른 팀에서 2번 우승한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없어요. 네, 근데 야. 제가 3번 우승을 제 입으로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해서 해야죠. 네. 내 입으로 해야 돼요. 요즘은. 네, 국내에서는 9번 우승했다는 게 예. 되게 또 큰 업적인 것 같아요. 야, 1년에 2번 열리는 데에서 9번을 우승을 하신 겁니까? 네네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예.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저 게임들을 다 잘하실까요? 한국에는 인재 양성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PC방이라고. PC방 맞아. 진짜. 네, 거기서 이제 다 나오시는 거죠. 네. 페이커 선수가 그 세운 이 기록을 당분간 깰 선수가 좀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되게 좀 많이 했어요 우승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안 나오. 좀 당분간은 아마 나오기 힘들 것 같고 그 얼마 있다 나올까요? 한 10년 뒤면은 그래도 나올 10년 것 뒤쯤. 같아요. 네. 연봉과 상금에 대한 소문이
이 정도 실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소문들이 많아요. 연봉이 지금 50억 맞아요? 아, 제 연봉이 얼마인지는 공개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사에서는 그냥 국내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탑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게 50억이 연봉이라는 것이 아니고 추정치가 이 정도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이제 어떤 한 곳에서 팀에 와주면 백지수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 지금 이게 뭐 몇십억, 몇백억 하면 아 그게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진짜 막 100억 넘는 선수도 있고 연봉이요. 네 실제로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이정룡만 좀 100억이 넘고 페이커 씨도 중국에서 이렇게 좀 연락이 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중국이나 뭐 외국에서도 러브콜이 많이 왔었는데. 시즌이 끝나면은 네, 많이 왔었는데 네, 근데요. 사실 저는 한국에 남는 걸 선택했어요. 뭐 좀 특별히 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에 나가는 것도 되게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 좋은 경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가족들도 계시는 곳에서 뛰면은 저에게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아니 근데 올 초에 또 재계약을 하셨어요. 아 네네 그쵸. 아, 그럼 이게 또 연봉이 또 오른 겁니까? 아 그건 말씀드릴 수 없죠. 아 저희 뭐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아, 말라고 오케이. 거기 썼어요 거기 사인. 아, 네.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일단은 미소가 밝은 거 보니까 좋은 뭐 하던 거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지 좋은 말라고 계약서에 있다잖아요. 아, 네. 계약 아.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저 잘립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좀 이게 상금을 받으면 주로 어디에 이렇게 쓰시나요? 저는 거의 돈은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쓰고 싶은 곳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 왜 뭐 각자 취미 생활도 또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뭐 약간 패션에 좀 관심 있으면 뭐 네. 패션 저는 패션에는 전혀 돈을 안 써가지고 아니던데 보니까 그 저기 GD 그 스페셜 에디션 그거 아 그거는 근데 선물 받았어요. 그 신발 이거 신발끈에 제가 김치 국물을 쏟아버려가지고 아이 친한 게 네. 아니고 아 그래서 이게 저 맞아, 팬 맞아.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김치국물 에디션이라고 네, 맞아요. 그죠 맞죠? 김치찌개 에디션. 아 김치찌개 에디션 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큰 돈을 써본 건 언제예요? 집 샀을 때. 그래도. 아 집 샀을 때. 지금 진짜 큰 돈 써야지. 페이커가 그 게임에 관심 있는 건 뭡니까? 그나마 독서한다든지 좀 저는 혼자서 이제 집에서 있는 거에 좀 좋아해요. 만약에 내가 페이커라면 막 돌아다니면서 아 내가 페이커인데 하면서 어딜 아 페이커인가 어딜 자기야 어딜 다녀 어딜 다녀 어떻게 알아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페이커입니다. 그랬으면 우승 이렇게 많이 못해. 안 했겠죠. 이게 제가 오롯이 그냥 나에 집중하고 게임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을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우승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농구 황제 마이클 조단이 보통 선수들은 농구 딱 끝나면 네. 놀러 가잖아요. 마이클 조단만 혼자 숙소로 들어간다. 아, 자기를 이길 상대가 없으니까 허구의 상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 상대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약간 페이커 씨도 그 약간 다큐멘터리에 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나도 봤는데. 봤어요? 아 그거를 왜 제가 마치 처음부터 유일하게 본인이 끝까지- 조사한 것처럼 얘기. 찍지 말아주세요. 예. 뭐 나이도 뭐 지금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예. 근데 프로게이머 중에는 좀 고참에 속하는 겁니까? 저 20대 중반부터는 거의 10% 정도. 왜? 아니 그러면 사실 보통 10대나 20대 초반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맞아요. 이게 그러면은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는 사실 나이보다는 네. 그런 기량 같은 게 중요한 거라서. 근데 거의 10대에서 20대가 많은 이유가 그때가 가장 머리 회전이 빠른 때잖아요. 네. 팀넷 그 최연장자라고 좀 얘기 들었어요. 네네네. 야 25인데 최연장자입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럼 최연소는 지금 몇 살이에요? 저는 18살인가? 팀원들이 약간 페이커 선수의 그 아재 개그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요 요즘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뭐 어떤 아이디어를 아 우리 그 아재 개그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주변에서 좋아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아 가장 많은 빈축을 샀던 아재 개그가 뭡니까? 가지가지 나뭇가지 하네 막 이런 거. 저거 좋은데? 괜찮은데? 본인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잠깐 내가 네, 제 겁니다. 본인 거예요? 가지가지 나뭇가지 하는 이거는 괜찮은데? 바이바이 두바이 그거는 이제 박성광 씨가 바이바이 두바이는 거. 바이바이 두바이야 얌마 얌마 미얀마 뭐 이런 거 이제 박성광 씨가
좀 괜찮은데요? 예. 근데 이제 가지가지 나무까지 가지가지 하는 거 나무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괜찮은데? 하루에 보통 이게 시즌이면 몇 시간 정도 게임을 하십니까? 이게 훈련이나 이런 걸. 거의 10시간에서 선수마다 달라요. 14시간? 12시부터 연습을 시작해서 해서. 새벽까지, 새벽 4시까지. 3시, 4시까지. 그 연습할 때는 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계속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게임도 하고 좀 뭐 전략 회의도 좀 하고. 네네 전략 회의 그런 것도 하고. 아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네. 막 이게 좀 야 근데 진짜 하루 종일 게임하고 진짜 너무 좋겠다. 야 그리고 돈 벌고 상금 타고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네, 좋아요. 아 진짜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 그래도 이러면 힘들. 아니 이게 힘들잖아요 이게. 게임하다가 쉬고 싶을 아 때도 근데 그럼요. 힘들 때도 있죠. 아니 왜냐면 네. 이게 좀 많은 팬들이 있고 또 팬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려면은 이런 또 이게 부담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진짜 8년차 프로게이머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그 이유가 게임 하다 보면 좀 가끔씩 아 내가 게임을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왜 이걸 일로 하고 있지. 네,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 힘들다 이런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취향이 맞아서 오래 하고 있는데 되게 저 같은 경우에도 고충이 좀 있죠. 어떤 고충이 좀 있습니까? 1년 365일에는 남들과 경쟁하는 거잖아요. 프로게이머가. 우리가 사실 간과하는 게 좀 이 부분이네요. 결국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생각을 못 하고 아 그 생각을 못했네. 네, 게임 자체도 되게 오래 하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 진짜 몸도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쵸. 이제 앉아 있으면은 안 움직인다고 해서 안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도 솔직히 재밌습니까? 진짜 소위 말해서 내가 하다가 미친다 막 이럴 때는 언제예요? 제가 잘했을 때. 네, 저는 게임이 진짜 지면은 재미없고 이기면 재밌다고 생각하고. 똑같구나. 진짜. 예, 맞아. 우리도 제가 그렇잖아요. 잘해요. 예. 웃기면 너무 좋고 웃기면 너무 기분 좋고. 못 웃기면 예. 힘들어요. 어. 어떻게 보면 누군가 웃음을 주는 게 취미였던 사람들이 직업이 되는 거니까. 비슷하시네. 아 그럼요.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좀 그 행복한 순간은 언제가 좀 나에게 저는 우승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다 우승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면에서 궁극적인 행복인 것 같아요. 솔직하네. 되게 전 멋있다고 생각해요. 멋있어요. 예, 네, 이거는 너무 또 멋있어요. 내 스스로에게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우승에 도전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내 맞아요. 스스로의 또 자신감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아니 그 이게 저 매번 명경기를 이제 보여주지만 사실 좀 기억에 남는 경기를 꼽자면 어떤 경기일까요? 저는 13년도가 제가 처음 데뷔한 해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결승전에 올라가서 했을 때가 가장 명경기였던 것 같아요. 경기 딱 해서 그때 우승했을 경기가- 때. 예. 그때 저희가 2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그래요. 1, 2경기 때 그 잠실에 비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근데 3경기가 되자마자 바로 비가 그치면서 이겼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경기장 쪽에만 비가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주위에는 다 비가 오는데 팀원들이랑 감독님이랑 경기 끝나고 다들 막 세레모니 하는데 감독님 혼자 울고 계시고 아 진짜. 네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우승할 때도 눈물이 좀 안 났다 얘기했는데 2017년에 롤드컵 결승전 패배 후에 네. 눈물이 좀 예.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와 응원 속에 우승을 차지한 한국의 삼성 갤럭시 팀.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패배 후 눈물을 보이는 한 선수.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부담감에 좀 시달렸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좀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냥 프로게이머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정도로 좀 힘든 적은 있었는데 아 뭐예요? 제가 18년도 때가 되게 성적이 안 나오고 안 좋은 시기였는데 좀 많은 사람들한테 막 비난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 많이 쓰면서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또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극복을 했습니까? 그때 상담도 많이 받으면서 네, 스포츠 심리학 하시는 박사님한테 그런 꼭 그런 걸 좀 받고 나서
저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익숙하죠? 뭐 사실 익숙하긴 한데 최근에는 최근에 너무 결승전을 못 와가지고 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아 너무 좋죠. 네. 예. 네. 이 안에 또 얼마나 본인 스스로의 그 고민의 시간과 예, 번뇌의 시간이 또 있으셨겠어요. 아, 자기소개를 좀 일단 부탁드릴게요. 저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델 최소라고 합니다. 어떡해. 저 사실 엄청 떨려서 아, 괜찮아요. 청심환 먹고 왔어요. 아, 진짜. 괜찮아요. 아까 들어올 때는 우리보다 막 우리가 어우 장난 아니다. 굉장히 아니 저는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시크하시지 않을까. 시크한 모드로 가볼까요? 아, 그러니까 약간 해보세요. 눈빛이 바뀌시네. 아니 그 제가 소개 좀 드리자면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 세계 4대 패션 위크를 장악을 하고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쇼에 오른 모델 1위. 와. 세계 1위예요. 아 근데 방송에서는 한 번도 소라 씨를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TV 출연하는 게 도전 슈퍼모델 윤주 언니 나오셨던 프로그램이 도스코에 네. 우승하셨죠? 네, 시즌 3 우승하고 처음이에요. 그 이후로 처음이에요. 네. 출연 섭외는 계속 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제가 일단 이렇게 말하는 거가 조금 무대 위보다 더 떨려요. 아 진짜요? 네. 무대 위가 더 떨리지 않나요? 아니요. 그 런웨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하는 막 그 그래요? 느낌이라면 이렇게 토크쇼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는 막 손발이 막 이렇게 저저저 떨려가지고. 아 진짜요? 지금 그 대표적으로 뭐 좀 얘기하자면 어떤 브랜드에 이렇게 좀 쓰셨는지. 일단 제가 데뷔로 루이비통 쇼 그리고 프라다 쇼도 했고 샤넬 쇼도 했고 뭐 미우미우도 했었고 에르메스도 했고 이거 뭐 잘은 모르지만 다 했네요. 이 4대 패션 위크를 장악했다라는 거는 실제로 그 모델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모델들에게는 꿈의 무대죠. 그 진짜 아무나 못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딱 첫 시즌에 갔을 때 정말 많은 나라에서 수천 명이 오는 거예요. 모델분들이. 네. 캐스팅을 볼 때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모델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그걸 이제 오디션을 보려면 다 기다려야 되니까. 네, 쇼 하나 다 캐스팅을 저희가 가야 돼요. 그럼 그거를 얼마나 해요 하루에? 첫 번째 시즌에는 한 16개인가 갔던 것 같아요. 하루예요? 네. 여기 두꺼운 북 들고 하이힐 들고 컴카드 들고서 이러고 열심히 다녔죠. 몸이 딱 달라붙는 드레스 입고. 나중에 혹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따로 오디션 안 봐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캐스팅을 사실 안 보기는 해요, 제가. 그냥 지금 바로. 뭐, 예. 아 당연히 그렇겠지 뭐 지금 이제 지금 바로 뭐, excuse me. You have a time? Do you have a time? do you have a time? You have a time. 아니 근데 이게 저기 소라 씨를 뮤즈로 삼은 브랜드가 굉장히 많대요. 이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첫 데뷔를 한 루이비통에 제가 지금 매 시즌마다 나가고 있고 익스클루시브라는 게 독점이라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이 모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다른 쇼에 딱 세우기 한마디로 싫어. 찜. 네, 찜하는 거예요. 근데 독점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미 독점, 시티 독점, 월드와이드 독점이에요. 세미 독점은 제가 이 쇼 전의 쇼는 할 수 없어요. 이 쇼 뒤에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번 시즌의 첫 쇼는 무조건 이 쇼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티 독점은 이 시티에서 하는 쇼는 하는 쇼는 무조건 이 브랜드 하나. 예를 들면 파리면 파리는 무조건 루이비통만. 네. 그리고 월드와이드는 뉴욕, 런던, 밀란, 파리 다 합해서 한 쇼만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아무튼 그 베네핏 좀
브랜드 뮤즈가 되면 베네핏이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베네핏이요? 예. 아까 뭐 한마디로 그래요? 좀 할인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할인보다 좀 할인을 좀 아니 자기야 할인 솔직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DC. DC 좀 받으시냐고요? 디스카운트. 예. 디스카운트도 받긴 하는데 선물을 많이 보내주세요 디자이너분께서. 딱 호텔에 키를 열고 들어가면은 선물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야 이거 영화에나 있는 얘기야. 선물이 이렇게 쫙 쌓여 있어요. 아 기분 좋다. 와 그러니까 이게 샴페인하고 네. 이게 아 멋지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아니 우리도 못했지만. 오면 딱 대기실 쫙 열면은 형 그 은단 음료 가만 있어. 고유 은단 비타민 음료 아 정말. 아 우리도 뭐 대접 받지. 아침에 그거 하나씩 딱딱 과자. 그거 음료하고. 양갱하고? 양갱하고. 맞아. 아 야, 좋아. 기가 막히다. 우리도 뭐 또 이렇게 또 대접을 해주시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럼 지금도 현재 저는 익스클루시브를 한 6번 정도를 했어요 루이비통을. 근데 거부를 했어요. 왜요? 마지막에는 다른 쇼가 너무 서보고 싶어서. 더 많은 쇼에 걸어보고 싶고 더 많은 쇼에 무대에 올라가 보고 싶은 그 마음과 욕심이 너무 커서 정말 죄송한데 이제는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했어요. 지금 이제 이 사진이 남편분? 네, 제 남편. 야 아니 근데 또 이게 저 웨딩 그 드레스가 에서 네. 그죠? 잘은 모르는데 이제 패션 쪽에서 하다 모델을 했다라는 건 프리패스 티켓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맞습니까? 예쁘다 쇼 했어? 그러면 쟤 데리고 와. 이거였어요 바로. 야 근데 거기서 지금 웨딩 드레스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네, 결혼하려고 했던 당시에 루이비통 캠페인도 찍었고 머리 캠페인도 찍었고 캠페인도 찍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루이비통 캠페인 찍으러 가서 나 결혼해라고 하니까 어머 너무 축하해. 그래서 드레스는 어디 걸로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리 캠페인을 그 다음에 찍으러 갔는데 축하해. 근데 그래서 드레스는 어디 걸로 할 거야? 근데 프라다에 갔는데 그때 어떤 한 드레스를 봤는데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 드레스 진짜 웨딩 드레스로 입어도 되겠다. 나 입고 싶다. 이런 식으로 흘려 말했어요 그냥. 근데 미우치 여사님이 그걸 딱 듣고 그래? 그럼 우리가 해줄게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이쪽에 스타일리스트 팔짱 끼고 이쪽에 미우치 여사님 팔짱을 끼고서 너 그래서 면사포는 뭘로 할래? 이건 어때? 이건 어때? 그래서 뭐 여기다가는 뭐 달까? 하면서 커스터마이징을 다 해줬어요. 아니 이게 저 해외에서 보면 이게 칭찬에도 미묘한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You look great. 이거 칭찬이잖아요. You look great 칭찬 아닙니까? 너 대단하다 이런. 너 되게 보기 좋다. 살만한가 보다. 진짜? 나 지금 소름 끼쳤어. You look great이 그런 뜻이에요? 진짜 예쁘면 Oh my God, so gorgeous. So are you gorgeous so 많이 쓰더라, beautiful. gorgeous. 이 소리를 많이 하는데 어. 그냥 이제 좀 살집이 있고 뭐 그냥 그럴 때는 You look great. 너 살기 좋은가 보다. 그치? 너 관리 안 하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너 그 미미한 보기 차이가 좋다. 있어요. 아니 근데 원래 패션 모델이 꿈이었습니까? 아니요. 사실 근데 예전에 진짜 소심해서 예전에 따돌림도 당하기도 했었고 너무 키가 크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또 좀 학교에서 좀 키가 크고 그러니까 늘상 좀 키니까. 집중을 네. 받고 부끄러워서 일부러 좀 접고 다녔죠 이렇게. 일부러요? 네, 접고 다녔어요. 괜히 눈에 띄기 싫어서. 실례하면 키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79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73, 4였어요. 굉장히 초등학교 때요? 네, 중학교 1학년 때가 176이었고 친구가 정말 안 친한 친구였어요. 안 친한 친구 중에 키가 굉장히 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도 키가 컸어요? 네, 갑자기 저한테 와서 소라야, 모델 에이전시 갈 건데 혼자 가기 조금 무서워서 그러는데 같이 가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렇게 따라갔는데 그 관계자 분께서
저한테 모델을 해보지 않겠냐. 아 이거는 또 왜 이러지? 왜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아니 맨날 왜 따라간 친구가 데뷔를 하고? 근데 처음에는 정말 호기심이었어요. 그래서 해볼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국에서 첫 데뷔 쇼를 한 거는 대학교 졸업작품전이었어요. 무대가 이 공간보다 작았어요. 그렇게 작은 쇼였는데 무대에 음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내 심장이 쿵쿵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그 큐사인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의 어깨를 이렇게 탁 만지시면서 3, 2, 1, GO 해주시는데 나가라고. 이 터치 받은 데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전율이 쫙 흐르면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과 제가 탑에 섰을 때 앞에서 카메라 찍는 소리 그리고 제가 포즈를 잡고 딱 턴을 도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 나 살아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아 이게 참 정말. 해외 진출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이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소라야. 아 성대모사예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예. 소라야. 네 이사님. 있잖아. 우리 해외 나가는 거. 네 기회 되면 나가야죠. 너무 좋죠. 그래서 4일 뒤에 나갈 건데. 4일 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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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통해서 너가 보고 싶대. 그래서 오디션 보러 오래.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네, 거기에 되게 이제 유명하신 캐스팅 디렉터 분이 계세요. 그녀께서 이제 나오셔서 오케이, 워킹. 살벌하다. 얘기만 들어도 그 분위기 살벌해. 하이도 안 해요. 하이도 안 해요. 헬로 안 해요? 이거 딱 받고 오케이, 워크. 이래요. 그러면 저 걸어요. 오케이, 땡큐, you can go. 이러고 가는 거예요. 로비에서. 디자이너 얼굴도 못 봤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저 그때. 근데 you can go home 이건 대충 알겠는 거예요. 아, 집에 가란 소리구나. 이게 다 떨어졌구나. 이제 난 집에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짐을 싸서 이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Hey, Sora, come back. 이러더니 뭐래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성대모사를 잘 하시네. 실제 거기 있는 것 같아. 표현력이 너무 사무실인 줄 좋다. 알았어. 그러더니 저한테 들어가서 옷 입고 와 이래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일단. 옷을 입고 걸었어요. 디자이너 앞에서 처음으로. 근데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 영어를 내가 알아들어야지. 일단 한 번 더 걸어보라는 것 같아요. 걸었어요. 그렇게 한 5번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자꾸 막 이러시는데 갑자기 한 번을 부르더니 이래요. 그러더니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 이제 루이비통에서 일하시는 한국 디자이너 분이신 거예요. 저한테 소라 씨 워킹이 너무 여성스럽대요. 그러니까 좀 더 남자같이 파워풀하게 걸어주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풀하게 워킹을 했어요. 파워워킹을 했군요. 네, 파워워킹을 하면서 남자답게 하고 스트롱 아이 하면서 이렇게 빡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니콜라스 베스피에르가 디자이너 분이신데 일어나면서 브라보, that's amazing 하면서 이거는 너를 위한 옷이야. 야, 최고의 찬사.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쇼를 했어요. 첫 쇼를. 야 드라마네 드라마야. 이거 그러면은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본 사람으로서 음. 힘든 2가지가 있거든요. 못 먹어서 힘들고 맞아요. 또 운동하는 게 힘들고. 힘들어요. 맞아요. 네, 둘 중에 뭐가 좀 더 힘드신지. 제가 저희 집이 진짜 대식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라면 한 봉지 끓여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한 봉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요? 이게 아니고 이 5개 5개 들어있는 그 한 봉지예요. 한 사람이 먹진 않겠죠? 한 차례 먹는 거죠. 거기에 밥까지 말아 먹어요. 아 진짜요? 네. 무조건 1인 1닭 하고요. 한 사람당 그 피자 라지 사이즈, 패밀리 사이즈 그거 한 판 다 먹을 수 있고요. 진짜요? 네. 김치 무조건 한 포기 꺼내서 다 먹고 그렇게 김치 한 포기를? 가족이 몇 분이신데? 아니 가족이 한 10분 되세요? 저 엄마, 아빠, 오빠 저 끝. 식구가 4분이신데 소라 씨도 그렇게 드실 수 있다고요? 진짜 제가 프랑스 가서 제일 괴로웠던 게 바로 갓 구운 크루아상과 갓 구운 바게트를 먹을 수 있거든요. 바게트를 이렇게 딱 바삭. 쪼개면은 와그삭.
바삭도 아니고 와그작도 아니에요. 바삭하는 그 소리와 함께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여기가 쭈악 그 찢어지는 그 쭈악 그냥이 아니고 쭈악. 쭈악 하면서 멍게 빠개질 때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살구잼을 살짝 얹어서 살라미나 이렇게 같이 얹어가지고 먹으면 점심 런치로 짱이고요. 아메리카노 하나는 나는 지금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요. 난 좀 랩하는 줄 알았어. 살구지 발라주서는 어디 없나? 발라드 너무 발라드 발라. 뭐 있나? 쭈악 찢어진 거 먹어본 적 있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통 질문 중에 포기한 것들이 다 이런 그 것들이에요. 소라 씨가 포기한 게 확실한 거예요. 나의 포기한 것은 음식. 예. 아니 근데 저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게 얼마나 운동을 하시고 이게 관리를 하시기에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빼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요? 해외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삐끗한 적이 있었던 게 제가 이제 데뷔를 루이비통 쇼로 하고 독점이라는 걸 저한테 아까 건 적이 얘기했었죠. 있어요. 아까 건 것처럼. 그런데 바로 전날에 캔슬을 당했어요. 왜요? 너가 조금 부어 보인대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뭐? 그래서 제가 체중을 재봤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좀 더 부어 보여서 아 이번 시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고 쇼 바로 전날 저녁에 캔슬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어떤 거였냐면 뉴욕, 런던, 밀란, 파리 순이에요. 그럼 파리의 마지막 날 거의 마지막 쇼가 루이비통 쇼예요. 그러면 저는 그 시즌을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못 쓰는 게 끝이 아니고 네, 나머지 쇼도 그냥 그 시즌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저는 제 스타일이 조금 저를 채찍질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내 손으로 날려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저를 채찍질을 엄청 하면서 살을 미친 듯이 뺐어요. 아니 근데 뺄 살이 어딨다고 살을? 제가 그때 당시에 52kg 정도였는데 45에서 46kg를 만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5주를 물만 마셨어요. 예? 네, 5주 동안 물만 마셨어요, 그냥. 아니 그 영양분을 그래도 조금 섭취를 해야지 안 하면 이게 진짜 큰일 나는데. 그 뒤에 후폭풍이 엄청 심했어요. 그렇겠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제 일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쪽에서는 원하는 건 이 몸이고 내 몸은 지금 정말 속이 다 걸레짝인데 그 사람들은 다 너무 예쁘대. Sora, you're so gorgeous. Sora, you're so beautiful. She's body is perfect. 이러는데 이게 많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모든 패션위가 다 끝나고 와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쓰러지고 누가 살짝만 내 손을 이렇게 싹 스치잖아요. 그러면 사포로 긁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예민해지고 뼈 마디마디가 다 아파요. 저 그때 젊었어요. 젊었는데 와 이건 아니다. 저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빼거든요. 식습관도 다 고쳤고 몸을 다시 되돌리는데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왔어요? 세상에 모서리 그 부정하게 커버린 걸칫거리 아웃사이더. 아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이제? 아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아니 너무 오랜만이네 진짜. 예, 일단 좀 앉으시죠. 어서 예. 오세요, 진짜. 아 진짜 아니 깜짝 놀랐네. 아이유 씨가 또 이렇게 우리 또 유키즈를 또 찾아준다고 해가지고. 진짜. 자 제가 좀 일단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 그 100회 특집에 우리 또 믿고 듣는 아이유. 자 우리 그 대한민국 대표 셀러브리티 우리 가수 아이유입니다. 예. 일단 저 자기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라일락으로 돌아온 아이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라일락으로 돌아오셨군요. 네. 예. 아니 그 저 평소에 우리 또 아이유 씨도 유퀴즈를 한번 보신 적이 좀 많이 있으신? 봤죠. 아 그래요? 네. 유퀴즈는 또 워낙 재방송도 많이 하고 네. 또 그 항상 인기 동영상의 순위에 많이 아, 들어있기 때문에 본방으로 맞아요, 맞아요. 못 보더라도 재방송으로. 재방송으로도 우리 프로그램 진짜 재방송으로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해요. 맞아요. 네, 네. 예. 최근에 막 그 최고 시청률도 달성하시고 아, 그 방송도 아유, 봤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셔가지고 아이유 씨가 직접 이렇게 또 우리 최고 시청률을 최고 시청해 시청률. 주시니까 배경음악으로 진짜 아이유 씨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게 꼭 유명한 곡이 아니더라도 진짜 골고루 맞아요, 맞아요. 아이유 씨는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홍보가 필요 없어요. 나오는 순간 그냥 음원 사이트 올킬입니다. 진짜.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진짜? 아니 우리 저기 얘기 나온 김에 타이틀곡을 한번 살짝 한번 좀. 아, 그럴까요? 한번 그럴까요? 오랜만에. Oh lilac 꽃이 지는 날 goodbye 이런 결말이 어울려 연꽃잎 같은 안녕 이런 아, 잘한다. 아직 다 근데 못 들어보셨을 거라. 예. 야, 이 박수 오랜만에 본다. 아우. 꽃이 지는 날 goodbye 내 대답이 날 울려 넌 약속 같은 안녕 라일락을 제가 이제 올해가 20대 마지막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제 29살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20대를 좀 통틀어서 좀 이렇게 대표하는 노래를 좀 이렇게 한 번씩 훑고 되돌아보는 그런 정리를 좀 하시는. 네. 아. 그래서 라일락이 꽃말이 젊은 날의 추억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인사를 제 20대와 인사하고 또 새로 다가올 젊은 날의 추억을 또 30대에서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인사하는 라일락과 이게 인사. 이번 앨범에 그래서 라일락의 꽃말처럼. 그리고 전 어릴 때 데뷔를 했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16살 데뷔를 해서 뭔가 20대가 조금 많이 긴 느낌이었어요. 아 근데 그래갖고 진짜 아이유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왠지 모르게 아이유 씨의 20대가 정말 긴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맞아요. 16살에 데뷔를 했어요. 가지고 아니 그때 우리 그때가 몇 살이셨을 때요? 언제요? 아이유 씨가 제시카하고 그 네, 명수 형이 냉면. 냉면을 불렀을 때인데 그때 17살이었어요. 그때 네. 최근에 저한테 인스타 DM을 보내셨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뭐 이유야 뭐 잘 지내지 이러면서 난 잘 지낸다 뭐 화이팅 해라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또 제 번호도 알고 계신데 네. 희한하게 인스타 DM으로 왜 DM으로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DM으로 뭐 보내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되는데 DM. 왜 그럴까? DM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형이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못 하는구나. 안 합니다. 알았어요. 형 마음 알았어. 나도 SNS를 할 걸. 그럼 나한테 DM 했을 텐데. 알았어요. 마음 알았어요. 확인했네. 아니 사실 아이유 씨는 이 좀 나이 시리즈로 이제 곡을 내는 걸로 또 유명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네. 뭐 I'm 23 난 수수께끼 question 뭐게 안 맞춰봐요 응? I like it I'm 25 이제 조금 말 것 같은 날 우리는 오렌지 태양 아래 그림도 없이 하게 정해줘 이게 노래 안에 좀 나이를 이렇게 담는 특별한 좀 이유가 있습니까?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작사를 제 곡을 다 쓰다 보니까 뭐 주제가 사실 뭐 이렇게 많지 않나요. 근데 나이는 매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 때마다 제가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18살에 제가 다르고 23살 다르고 작년만 해도 지금이랑 또 다르고 그래서 제가 오래 활동을 할 계획이라서 그걸 이렇게 남겨놓으면 나중에 들었을 때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팬분들한테도 그게 딱 팔레트 하면 그때 지은이 25이었지. 그때 단발머리에 이랬지. 이렇게 딱 남겨지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어릴 때는 좀 그런 게 좀 있었고 자기 혐오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던 편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뭐 성과가 좋거나 뭐 해도 그거랑은 상관없이 스스로가 사랑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20대 초반까지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25이 딱 저는 그 기점이었는데 팔레트란 노래 가사에서도 이제 나를 좀 알 것 같아 라는 가사를 쓰게 된 이유가 이제는 뭐 더 나에게 더 실망할 것도 없고 뭐 더 놀라거나 새로울 것도 잘 없어 나 스스로한테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고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이제 나랑 친하게 지낼래라는 마음을 그때 받았어요. 아니 사실 그 아이유 씨가 작사한 곡들도 참 게 뭐 좋은 곡들이 참 많아요. 이 또 특히 반편지. 반편지. 이거 뭐 가슴을 좀 적시죠, 적셔. 여며요 이거. 아니 이건 어떻게 쓰시게 좀 된 건지. 반편지는 그냥 제가 잠을 좀 못 잘 때, 못 자는 밤에 뭔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가장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 상태에서는 전 잠을 잘 못 자니까 잘 자라는 말이 가장 좀 순정을 담은 고백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좀 그 불면증을 오래 앓은 이후부터는 누구랑 이제 뭐 문자를 하거나 이렇게 같이 있다가 먼저 잠들면 그게 되게 서운하고 나는 이제 나 혼자만의 시간이네. 그러니까 딱 연락이 뭐 친구들이랑 끊길 때 뭔가 그 숙면을 응원하게 되는 일이 조금 옹졸해져요. 뭔가 잘 자라고 하는 말이 좀 거기에 인색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 근데 자체가. 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랑은 상관없이 네가 진짜 잘 잤으면 좋겠다. 이게 사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된 가사예요. 그래서 좋은 꿈이길 바라요. 네. 그 좀 시작 그 시작이 너무 좋아. 이 밤. 아유. 이 밤. 아유. 들었어? 근데 방금 그 잘자가 굉장히 애틋한 것 같아요. 그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연인끼리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최근에 그냥 자는 거예요, 이러고. 이런 거 해보고 싶거든. 오빠인데 자려고? 오케이. 잘 자. 오케이. 저한테 달에 3만 원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문자 서비스. 아니 근데 정말 또 아이유 씨 하면은 뭐 노래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연기를 또 참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요.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실은 연기도 잘할 거라고는 이제 물론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잘할 거라고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셨다는 건지 못하셨다는 건지. 저는 엉망진창이었어요. 너무 잘 쳐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작품을 또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무엇보다 나의 아저씨. 네. 뭐 여기서도 좀 나오잖아요. 예. 이게 참 파이팅!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서. 쉽지 않은 이 감정 뭐 이렇게 대사가 막 이렇게 많거나 뭐 내지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로 감정으로 그 어떤 연기를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셨을지가. 그러니까 사실 근데 대본이 그냥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지안이라는 캐릭터와 제가 좀 공유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작가님이나 감독님께 따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글만 보고도 다 이해가 갔었던 작품이었죠. 정말 참 이게 마지막 회 대사로 극 중에서 이성균 씨가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네. 라는 이 대사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인상적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지은 씨는 편안함에 좀 이르렀습니까?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네. 지금 이지은 씨는 편안함에 좀 이르렀습니까? 너무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래? 네. 의외인데? 제가 한 몇 년간 되게 편안했거든요. 네. 근데 오랜만에 이 정규 앨범에 또 다가오는 그게. 제가 그렇게 막 부담을 가지고 앨범을 만드는 편이 아닌데 이번에는 이게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고 솔직하게 그냥 그렇습니다. 이 또 한편으로는 또 충분히 이 어떤 부담감인지 어렴풋이 좀 알 것 같긴 해요. 뭔가 저는 그 이제 아이유 씨를 아까 이제 소개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뭔가 좀 아이유 씨는 그 시대의 아이콘.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아이유 하면 2000년대의 어떤 대표적인 시대의 아이콘 같아요. 아니 우리 유키즈 스테디셀러 질문 하나 드리죠 아이유 씨한테. 혹시 뭐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나 얼마큼 사랑해?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그러면 약간 반편지의 연장선으로
내가 매일 재워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고 하고 싶어요. 내가 매일 재워줄 수 있어. 재워줄 수 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이유 씨가 생각하는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거는 근데 제가 너무 봐가지고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네, 창의적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뭐 봄이 온다. 봄이 온다. 봄이 온다. 물이 좋아. 된다. 네. 야, 난 아이유 씨가 나와서 이렇게 극적거리는 거 처음 봤어요.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유로 산다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안한 지금 좀뭐 힘든 것도 여기 또 같아요. 올라갔어요. 너무 궁금해요.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에 아이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조세호인데 가끔 가다가 야 제가 조세호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듯이 아이유잖아요. 아이유. 네네네. 어떻습니까? 아이유의 삶이. 제가 저로 사는 건 아주 운이 좋죠. 운이 그래요?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뭔가 제가 원하는 음악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고 진짜 뭐 이렇게 겸양 이런 걸 다 빼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운이 좋은 20대예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뭐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박이죠. 이런 20대는 솔직히 이런 20대는 그 진짜 초대박이에요. 정말 즐거웠어요. 저는 제 20대가 막 물론 골치 아픈 일도 많았고 뭐 물론, 그렇기도 했지만 네.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다 들어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뭐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거지만 실력이 뒷받침되니까 그러는 거지만 맞아요. 그렇더라도 아이유 씨가 느끼시기에는 이게 뭔가 또 운도 따라줬고 진짜로 감사한 네. 인생이죠. 감사한 인생. 네, 그렇게 진짜. 생각해요. 네. 아, 사실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봉은 유재석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가끔 하다가 뿌듯할 때가 있어요. 저요? 어떠실까? 진짜 그러니까 저한테도- 어떠실까? 진짜 근데 궁금해요. 어떠세요? 이런 질문 또 많이 받으시는 저요? 거겠지만 감사하죠. 일단 좀 아이유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진짜 너무 감사한 삶이고 너무 좀 행복해요. 근데 그렇지만 또 그것만큼 또 행복한 만큼 또 감사한 만큼 제가 또 짊어져야 될 부담도 그만큼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연예인 아이유와 29살 우리 또 이지은 씨는 좀 약간 어떻습니까? 뭐 좀 다른 게 좀 있나요? 본인 느끼시기엔? 그냥 비슷한데 아무래도 아이유로 일을 할 때는 일이니까 제가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고 뭐 그건 제 일은. 정평이 나 있죠. 근데 네. 제가 일 말고 잘하는 게 없어서 아. 그냥 이지은으로서는 정말 좀 잘하는 것도 없고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좀 빡빡하게 하느라고 많이 나를 좀 못 돌봤구나. 그래서 조금 건강이 좀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많이 땡겨 쓴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좀 에너지들을. 네, 그 많이 막 잠 못 자면서 이렇게 했던 게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 좀 많이 땡겼어서 뭐 관절이나 뭐 골밀도나 그럴 수 뭐 그런 것들이 제 나이 때보다 좀 안 좋다. 면역력이나 이런 게. 그래서 요새는 다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좀 그런 걸 챙기고 그럼요. 이제 30대가 되면서부터는 나도 조금 나도 나를 좀 돌보고 돌보겠다, 진짜. 좀 조금은 여유 있게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맞아요. 이게 사람이 다 각자 개인차는 있어도 결국 쓸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건 누구나 다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껴 써야 돼요.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한 건 일밖에 없구나. 열심히 살았다고 할 수 있나? 이게 일이 왜냐면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만 하느라고 좀 다른 거는 남들보다 많이 열심히 못했구나. 뭐 주변도 내가 잘 돌봤나? 그리고 내 스스로를 잘 돌봤나? 내 집이 어느 정도 잘 정돈이 돼 있나? 내가 우리 집에 대해서 얼마나 아나? 너무너무 제가 서투르더라고요. 내가 중독이 돼 있었던 건 그런 좀 성취, 보람 이런 좋은 의미들보다는 일이 주는 그 자극적임? 거기에 중독이 돼 있던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건강한 열심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달라져야겠다. 내가 조금 경계를 하면서 건강하게 일을 해야겠다. 아이유 씨도 그런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좀 입에 배서 전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도 감사하다고 이제 하는 거죠. 뭔지 알아. 왜 내가 근데 감사하다고 왜 했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상황에 안 맞는데 나도 네, 모르게 감사를 한다. 진짜 정신이 없을 때는 그리고 뭐 수고하셨습니다도 많이 워낙에 많이 배어 있잖아요. 네. 스태프분들한테 항상 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엘리베이터 타다가 뭐 주민분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막 너무 피곤하고 이러다가 내리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직업병이다. 공감한다. 네. 공감해요. 이분은 수고하셨다. 공감해요. 근데 자꾸 저는 그러다 보니까 좀 영혼 없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아. 진심으로 예, 감사합니다. 아. 톤이 영혼이 없는데. 이러면. 그때 좀 섭섭하죠. 약간 그런 섭섭하죠. 얘기. 나 진심인데. 저 그러고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뭐예요? 제가 이제 뭘 주변 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편지 쓰거나 네, 네. 뭐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을 하는 걸 아,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선물 받으신 분이 지은이는 참 뭐랄까 사회생활 잘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좋아서 한 건데 이게 그냥 다 하는 게 아니고 나 진짜 맞아요. 좋아서 한 건데 그럴 때 약간 난 진짜 좋아서 좋아하는 건데라는 사실 그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사람한테 하는 거랑 또 여러 명한테 이렇게 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 예전에 쉽지 않아요. 너와 나 말이야 네가 좋아 정말 못 견딜 만큼 그거면 된 거야 더는 생각하지 마. 아니 그 저 2010년에 한 잡지 인터뷰에서 그 10년 후 아이유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혹시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대중 가수로 공연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음악으로 사람들이 편해질 수 있는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공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견을 하셨네요. 그러면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죠. 2021년 아이유에게 혹시 10년 뒤 아이유는 어떤 사람이 돼 있어요? 10년 뒤면은 39. 39이죠. 오, 39배는 저는 되게 모르겠어요. 좀 꼬장꼬장한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꼬장꼬장한 사람이요? 꼬장꼬장. 제가 점점 꼬장꼬장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니 어떤 때 좀 꼬장꼬장하다. 그냥 일할 때도 그렇고 조금 뭔지 빡빡하게 알아. 네 그렇게 되는 타입이라 39대도 한창 일을 하고 있을 때일 것 같아서 그때는 아마 조금 더 꼼꼼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 만약에 아는 분들에게 하나의 노래로 기억이 된다면 어떤 곡으로 조금 그러면 저는 공연에서도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저의 대표곡으로 남았으면 좋겠는 곡으로 이런 얘기를 공연장에서 네, 공연에서 그래요? 해요. 그러니까 여한이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 하나의 네. 노래로 기억이 된다면 그러면 마음으로 남고 싶어요. 마음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노래가 사람이 마음속에 되게 좋은 부분도 누구나 있고 되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곡은 제가 제 가장 좋은 부분만 이렇게 뜰채로 떠서 만든 자작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곡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마음, 네, 마음. 마음이라는 거.